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여름 특집 준비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매일 단편소설과 함께해요. 단편소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조용히 생각하고 싶다. 평화롭게, 여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싶다. 버지니아 울프, 벽의 자국. 내가 그 벽의 자국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1월 중순이었을 것이다.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날 본 것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난로불을 생각한다. 책장을 비추는 노란 불빛, 그리고 벽난로 위에 둥근 유리그릇에 꽂힌 국화 세 송이. 맞다. 틀림없이 겨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차를 마시고 난 뒤였다. 나는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그 벽의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동안 담배 연기 속으로 불타는 석탄을 바라보았다. 문득 옛날에 상상하곤 했던 성의 망루에서 펄럭거리는 붉은 깃발이 떠올랐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타고 검은 암벽 옆을 올라가는 모습도 떠올랐다. 그 벽의 자국 때문에 공상이 깨졌지만 홀가분했다. 그것은 순전히 어릴 때의 무의식적인 공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얀 벽에 난 그 자국은 작고 동그랬다. 벽난로 위 15cm쯤에 있었다. 사람은 생소한 것을 보면 온갖 상상을 다한다. 열심히 지푸라기를 운반하는 개미들처럼 그걸 집어들고 살펴보다가 이내 팽개쳐버린다. 그것이 못자국이었다면 풍경화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물화를 걸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여자의 초상화. 허옇게 분칠한 고수머리와 뺨, 빨간 카네이션 같은 입술. 물론 가짜 초상화이다. 이 집의 전 주인 내외는 오래된 방에 오래된 그림을 거는 식으로 그림을 골랐을 테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렇게 엉뚱한 장소에서 그들 생각을 자주 한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거니와 이사를 간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구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이 집에서 나갔다. 주인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에는 모름지기, 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는 저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늙은 부인과 떨어져서 차를 따르고 있었고, 젊은 사내는 교회에 있는 별장 뒷뜰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기차를 타고 휙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어쨌거나 나는 저 자국이 무슨 자국인지 잘 모르겠다. 못자국 같지는 않다. 못자국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동그랗다. 일어나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10중 8구 무슨 자국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게 뻔했다. 왜냐고?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 삶은 정말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부정확한 사고, 인간의 무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문명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평생 동안 잃어버린 물건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다. 우선 푸르스름한 재본기구 상자 3개를 들 수 있다. 그 상자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갉아먹는 고양이나 물어뜯는 쥐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세장, 굴렁쇠, 스케이트, N 여왕시대 양식의 석탄통, 바가탈판, 손풍금, 보석도 없어졌다. 뭘 확인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다. 놀라운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 옷이나 걸치고 견고한 가구에 둘러싸여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삶을 뭔가에 비유한다면 시속 80km의 지하철을 타고 질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편 끝에 도착해보면 머리에 머리핀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서 신 앞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우체국의 우편물 통으로 떨어지는 갈색 종이꾸러미처럼 아스포델로 뒤덮인 들판에 거꾸로 처박히는 것이다. 경주막 꼬리처럼 머리를 휘날리며. 그렇다. 삶은 그렇게 쏜살 같다. 영원히 반복되는 훼손과 복구. 너무나 우연하다. 삶이 끝난 뒤는 또 어떤가? 굵은 녹색 줄기가 천천히 구부러지고 꽃받침이 뒤집어지면서 우리를 자줏빛으로 물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태어나는 걸까? 왜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에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거인들의 발밑에 엎드려 땅바닥을 기며 풀뿌리를 더듬어야 하는 걸까? 눈에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거인들의 발밑에 엎드려 땅바닥을 기며 풀뿌리를 더듬어야 하는 걸까? 어느 것이 나무고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50년이 지나도 모를 것이다. 빛과 어둠의 공간만 있을 것이다. 간간히 굵은 줄기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는 색깔이 흐릿한 분홍색과 파란색, 장미꽃 모양의 점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색깔이 선명해지는, 점점 더. 모르겠다. 어쨌거나 벽의 저 자국은 구멍이 아니다. 지난 여름에 떨어진 작은 장미 잎사귀처럼 둥글고 까만 것에 의해 생긴 자국인지도 모르겠다. 부지런한 살림꾼이 아닌 나는 벽난로 위에 쌓인 먼지를 바라본다. 사람들 말 맞다나 없어지기를 거부하는 항아리 조각들만 남기고 트로이를 적어도 3번쯤은 파묻었을 먼지. 창밖에 서 있는 나무가 유리창을 툭툭 두드린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고 싶다. 평화롭게, 여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야 할 일 없이, 적개심이나 귀찮음을 느끼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싶다. 온갖 사실로 뒤덮인 현실의 지평선에서 밑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싶다. 나는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아 본다. 셰익스피어. 그래, 셰익스피어 생각을 하면 잘 될 거야. 한 남자가 안락 의자에 몸을 묻고 난로불 속을 바라보고 있다. 아주 높은 하늘에서 수많은 생각이 떨어져 내려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손등에 기댄다.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들여다본다. 이 장면의 배경은 여름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소설은 너무 따분하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 즐거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나를 치켜 세우는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즐거운 생각이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스스로 믿는 겸손한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다. 하지만 그건 자신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의 좋은 점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킹스웨이에 있는 어느 오래된 집의 마당에서 본 꽃에 대해 이야기했다. 찰스 1세 때 씨를 심었을 거라면서. 찰스 1세 때에는 어떤 꽃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꽃술이 자주 새긴 키 큰 꽃들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한껏 예쁘게 꾸민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미화하지는 않고 은밀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테고, 그럼 자위책으로 당장 책을 집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참 이상하다. 사람은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참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미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그다지 이상한 게 아닌가? 아무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거울이 깨져서 영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라. 울창한 숲의 빛깔을 띤 낭만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사람의 껍데기만 있다.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피상적이고 황량하겠는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승합 자동차나 지하철에서 서로 마주볼 때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것이다. 미래의 소설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영상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할 것이다.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영상들의 내면을, 그 환영들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지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세익스피어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편성은 무의미하다.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부터 군대 냄새를 풍긴다. 신문의 머릿기사, 강요 따위를 떠올린다. 어릴 때 사실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익명의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로 생각했던 것들. 보편성은 왠지 런던의 일요일을 떠올린다. 일요일 오후의 산책을, 일요일의 점심 식사를 떠올린다. 죽은 사람들과 옷과 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아무도 원하지 않음에도 여럿이 한 방에 모여 늦게까지 함께 있는 버릇 같은.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었다. 당시에 통용되던 식탁보에 대한 법칙을 소개하자면 작고 노란 사각형 무늬가 있는 테피스트리로 식탁보를 만들어야 했다. 왕궁의 회랑에 걸려있는 카페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다른 종류의 식탁보는 진짜 식탁보가 아니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즐거웠겠는가. 일요일의 점심 식사, 일요일 오후의 산책, 시골집, 식탁보 같은 사실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반쯤 환영이며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얻은 듯한 느낌뿐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지금은 그런 것들 대신에 뭐가 있을까? 무엇이 그런 표준일까? 당신이 여자라면 남자가 그런 것일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세상의 규범이 되는 남성적 관점. 휘터커의 서열 순위표를 탄생시킨 것. 내가 보기에 전쟁 이후로 수많은 남녀에게 반쯤 환영이 되어버린 것. 마호가니 식기장과 복제 랜드시어 그림, 신과 악마, 지옥 따위의 환영들과 함께 머지않아 휴지통에 처박히게 될지도 모르는 그 우스꽝스러운 것. 우리에게 변칙적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할 그런 것 말이다. 자유라는 게 있다면 벽의 저 자국은 어떻게 보면 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동그랗다고 할 수도 없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 같다. 손가락으로 벽을 쓰다듬어 보면 작은 무덤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을 것 같다. 무덤이 아니면 야영지일 것이라는 사우스 다운스의 봉긋한 흙무덤들처럼. 나는 그게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사람들은 본디 감상적이다. 산책을 하고 나서 잔디밭 밑에 유골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한 책이 어디 있을 텐데. 어느 고고학자가 유골을 발굴하여 이름을 붙였던 것 같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0중 8구 퇴역 대령들일 것이다. 그들은 늙은 인부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흙덩어리와 돌멩이를 조사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교회에 연락한다. 아침 식사 시간에 문을 여는 교회는 발굴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화살촉을 비교해 보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다닌다.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이 오랫동안 출타하는 것을 환영한다. 남편이 없는 동안 자두잼을 만들거나 연구실을 청소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흙무덤들이 야영지인지 묘지인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퇴역 대령들 자신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일생일대의 숙제로 여긴다. 결국 그들은 그 흙무덤들이 야영지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박하자 한 해에 4번 열리는 지방 학술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도 아내나 자식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야영지와 화살촉에 대해 생각한다. 그 화살촉은 이제 중국의 여자 살인마의 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못, 튜더 왕조 시대의 사기 파이프, 로마 시대의 도자기, 넬슨 제독이 쓰던 포도주 잔 따위와 함께 지방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증명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다. 만일 내가 지금 이 순간 벌떡 일어나서 벽에 저 자국이 뭐랄까 200년 전쯤에 박힌 커다란 못의 대가리라는 걸 확인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하녀들이 열심히 닦은 덕분에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대가리를 내밀고 이제 처음으로 벽난로가 있고 벽이 하얀 방 안에 현대적 생활을 구경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낸다면 과연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지식? 더 생각할 거리? 하지만 나는 서 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 뭔가? 이른바 식자라는 사람들도 동굴과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갖가지 풀을 삶고 뾰족 뒤쥐를 신문하며 별들의 언어를 쓴 마녀들과 은자들의 자손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우리가 미신을 버리고 정신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중시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 그렇다. 아주 근사한 세상을 그려볼 수 있다. 조용하고 확 트인 세상, 들판에 빨갛고 파란 꽃들이 피어있는 세상, 교수, 전문가, 경찰관 출신 관리인 같은 사람들이 없는 세상, 교수, 전문가, 경찰관 출신 관리인 같은 사람들이 없는 세상, 물고기가 하얀 바다의 아래 둥지 위에 매달려 있는 수련줄기를 뜯어먹으며 지느러미로 물을 가르듯이 생각으로 가를 수 있는 세상.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앉아서 햇빛에 반짝거리는 잿빛 바다 위를 올려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휘터커 연감만 없다면, 휘터커의 그 서열 순위표만 없다면. 당장 일어나서 벽에 저 자국이 뭔지 확인해야겠다. 못일까, 장미 잎사귀일까, 나무의 금일까. 나의 본성이 또다시 그 캐캐 묵은 자위놀이를 하고 있다. 그것이 보기에는 이 생각의 연속이 정력 낭비이며 현실과의 대립일 뿐이다.
누가 감히 휘터커의 서열 순위표를 맞설 수 있겠는가? 캔터베리 대주교 다음에 대법관, 대법관 다음에 요크 대주교. 누구나 제 순위가 있다는 게 휘터커의 철학이다. 사람들의 순위를 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나의 본성이 충고한다. 휘터커는 그런 대단한 걸 아니까 화내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 평화로운 시간을 꼭 깨뜨려야겠거든. 벽에 저 점을 생각하라고. 나는 나의 본성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안다. 흥분이나 고통을 일으키기 쉬운 생각을 끝내는 방법으로서 행동을 취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기 좋아하는 남자들을 경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남자들 말이다. 하지만 벽에 자국을 봄으로써 그다지 즐겁지 않은 생각을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 자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망망대해에서 널빤지를 붙잡은 기분이다. 두 대주교와 대법관을 환영으로 만들어버리는 만족스러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야말로 명명백백하고 사실적인 것이다.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밤중에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면 얼른 불을 켜고 가만히 누워서 방 한 구석에 변함없이 버티고 있는 서랍장을 바라보는 거로구나. 견고함을, 사실성을, 우리 외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는 비인간적인 세계를 우러러보는 거로구나. 그게 바로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목재는 기분 좋은 사색의 대상이다. 목재는 나무에서 나온다. 나무는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나무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자란다. 초원에서, 숲속에서, 강변에서. 다 기분 좋은 사색의 대상이다. 무더운 오후 소들이 꼬리를 휘두른다. 강물을 녹색으로 물들여 놓아서 쇠물달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깃털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을 것 같다.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거센 물살에 맞서 잘 버텨내는 물고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강바닥에 진흙더미를 쌓아 올리는 물방개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나무 자체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맨 먼저 나무가 주는 단단하고 우직한 느낌을, 그 다음에는 폭풍의 강타를, 그 다음에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수액을 생각한다. 겨울밤에 잎이 모두 오그라든 채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한다. 총알 같은 달빛 아래 드러난 여린 부분은 하나도 없다. 돛대처럼 발가벗은 채 땅 위에 버티고 서서 밤새 휘청거린다. 6월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주름진 껍질을 기어올라 얇은 나뭇잎 위에서 햇볕을 쬐면서 빨간 마른 목골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곤충들의 발이 얼마나 시릴까. 차가운 땅의 엄청난 압력에 뿌리가 하나씩 둘씩 끊어지고 마지막 폭풍이 들이닥치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가지들이 떨어져 다시 땅속 깊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무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끈기 있고 주의 깊은 제2의 삶이 세상 곳곳에 수없이 많이 있다. 침실에, 배에, 도로에.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나서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는 거실에. 나무는 정말 평화롭고 즐거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한 가지씩 따로따로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뭔가 방해가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나무, 강, 다운스, 휘터커 연감, 아스포델 들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사라지고 있다. 물질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내 옆에 서서 말한다.
난 신문 사러 나가오. 네? 신문을 봐야 볼 것도 없겠지만 요즘에는 뉴스가 없어. 전쟁 때문이지. 이 빌어먹을 전쟁. 그런데 왜 우리 집 벽에 달팽이가 있는 거지? 아, 벽에 그 자국. 그건 달팽이였다.